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선이 어떻게 변했는가인데요, 예산선이 AC에서 BC로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YJ 가격은 변하지 않았대요. 아니, 원래 이렇게 변하려고 그러면 YJ 가격이 비싸지고 XJ 가격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다시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원래 방법에서는 XJ 가격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소득 M이라고 할게요. 얘도 가만히 있어. 근데 YJ 가격만 비싸지게 되면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YJ 가격이 안 변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YJ 가격이 안 변했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건 예를 들면 더 쉽긴 한데 그렇게까지 할 만한 문제는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YJ 가격이 불변이라면 저게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스텝 1, 소득이 감소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예산선이 안쪽으로 가죠. 불변일 때 소득이 감소하면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선이 XY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소득이 감소하면 소득만 감소하면 예산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평행하게 이동을 합니다. 따라오셨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근데 여기서 검정 색깔의 기울기가 저것처럼 완만하게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추가로 기울기는 완만해야 되니까 X의 가격이 하락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치? 예산선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원래 간단하게 YJ 가격이 비싸졌다 이거 하나면 되는데, 이걸 고정시켜버리면 소득 감소, XJ 가격 감소, 그래야 안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감소하고 XJ 가격도 하락했다라는 요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니면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예산선식을 써놓으세요. 소득이 1,000원이고요. XJ 가격이 100원이고요. X의 소비량, YJ 가격도 100원이고요. 이렇게 됐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예산선이 어떻게 되냐면 X, Y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XJ 10, YJ 10 이렇게 될 것이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소득이 반토막 났다 할게요. 500으로 감소하고 X의 가격이 50으로 감소했다 합시다. YJ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오케이? 자, 여기서 소득이 500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 XJ는 10개 그대로 소비하는 거 그대로고요. YJ는 5개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알 수 있죠. 이해 가시죠? 예, 간단히 그렇게 보시죠. 넘어갈게요. 간단한 건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과정에서 좀 길어져 보입니다. 다음 2번. 자, JY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여기 가격 탄력성 가지고 JY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1번
사치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여러분 이게 사치제가 필수제보다 가격 탄력성이 일반적으로 큰 건 맞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사치제와 필수제, 정상제와 열등제 뭘로 구분합니까? 그래요. 소득 탄력성으로 우리 구분합니다. 기본적인 건. 그래서 소득이 변화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니? 이렇게 소득 탄력성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0을 기준으로 해서요. 0보다 큰 경우가 우리가 정상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0보다 작은 경우가 열등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요. 1을 기준으로 해서 또 볼 수 있어요. 요 1, 0과 1 사이가 우리는 필수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1보다 크면 사치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객관식에서는요. 요런 걸로 할 때 가격 탄력성 할 때 아니요. 소득 탄력성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에 2번. 열등제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한다. 아니요, 여러분. 열등제는 이렇게 해서 범위가 큰 경우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펜제인 게 있습니다. 깊은제. 여러분, 깊은제일 때가 수요의 법칙을 위배한다고요. 깊은제일 때 가격이 비싸지잖아? 그러면 비싸진 거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소비를 증가시키는 수요 법칙의 예외 이렇게 되죠. 수요 법칙의 예외.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 같은 경우에는 X의 가격이 비싸지면요. X의 소비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수요의 법칙이 충족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제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가 감소하는 제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제화죠. 그러니까 열등제는 뭐예요? 열등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펜제인 열등제랑 그렇지 않은 열등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열등제는 뭡니까 하면 이것도 역시 소득입니다. 소득의 증가 시 소비량이 수요량이라 해도 되고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면 감소하는 경우 이거를 열등제라 하고요. 여기 나와 있죠. 소득 탄력성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열등제 중에서 수요의 법칙의 예외가 되는 게 기펜제가 되는데 그때는 어떤 경우다? 자, 공부를 위해서 미리 써놓으면 열등제 중에서 열등제는 성립해야 되고요. 열등제 중에서 대체 효과, 상식이 통하는 대체 효과보다 삐딱선이 효과인 소득 효과가 클 때 거기까지 봐주시죠. 이게 바로 기펜제가 되죠. 오케이? 공부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 절대값으로 볼 때 가격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큰, 아니요. 뭐보다 가격 효과도 아니고요. 열등제가 성립해야 되고 열등제라는 전제가 돼야 되고요. 열등제 맞아요. 뭐보다 큰?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이렇게요. 말도 틀렸고 이렇게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경우가 기펜제다. 이거 잘 푸셨을 겁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보세요. 다음 볼까요? 4번. 자, 두 상품이 완전 대체제 관계다라고 하면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죠. 볼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적인 효용함수 잘 보셔야 되는데 완전 대체제는 그냥 x 플러스 y와 같은 꼴이에요. 앞에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이때 MRS가 어떻게 됩니까? XY가 일정하게 되고 오케이, MRS가 일정하게 되고 이때는 1로 일정하겠죠? 인디퍼런스 커브는 우하향하는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 5번. 자, 5번 지문을 보시면 수요가 가격 탄력적인 상품. 여러분,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인 상품을 판매할 때 이때 가격을 만약에 내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판매 수입은 이렇게 토탈 레버뉴는 총 수입은 이거 비율로 변화율로 표현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씁시다. P 곱하기 Q 이렇게 씁시다. 자, 가격을 내렸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니까 얘가 크게 증가한다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답은 맞는 거 5번이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볼게요. 두 재와 XY에 대한 값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재미난 효용함수인데요. 이거 원서에 나와 있는 스타일이에요. 보면은 완전 보완제와 완전 대체제가 짬뽕되어 있는 것이죠. 이해 가세요? 이렇게 X 플러스 Y는 완전 대체제 형태고요. 둘 중에 작은 거에 영향을 받는 요거는 완전 보완제 형태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요걸 먼저 푸시면 돼. 요걸 먼저 푸시면 돼. 오케이? 만약에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 둘 중에 작은 거 할 때 그냥 무조건 L자로 암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보다 수준이 요즘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직접 도출까지 했는데 간단하죠. 만약에 X가 Y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X랑 Y가 있으면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낸다니까 X가 된다니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봅시다. X보다 Y가 작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 분야의 값은 요거 X랑 Y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Y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게 성립하니까 저기 나와 있는 효용함수를 한번 써보려고 합시다. X 플러스 Y에다가 더하기 뭐가 남아? X만 남네요. X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거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2X 플러스 Y 이렇게 되고요. 완전 대체제죠. 근데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성립한다 할게요. 그럼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이 뒷부분이 뭐가 되냐면 Y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할게요. X 플러스 2Y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X랑 Y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요거 두 개 같을 때고요. 여기는 X와 Y가 같을 때고요. 색깔을 요걸로 할게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 영역은 숫자를 넣어보세요. 5와 5 넣고 여기는 X가 5인데 Y가 6이니까 X가 Y보다 작은 영역이고요. 여기는 X가 Y보다 큰 영역이고요.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X, Y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X가 Y보다 작은 영역이 여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요. 이거 MRS 해도 되고요. Y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하니까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되겠죠. 오케이? 자, Y가 X보다 큰 영역이 이쪽 영역이야. 이쪽 영역에서는 요게 성립합니다. U는 X 플러스 2Y, Y로 정리하면 한계 대체율이 뭐 2분의 1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죠. 요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 하나 더 그리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찾으면 이러한 형태의 꼴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두제와 xy에 대한 효용을 극대화하는 값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과거에도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한계 대체율이 4가 되고 x값이 14일 때 y는 얼마가 되니?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 대체율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x에 대한 한계 효용, y에 대한 한계 효용, 요거 비율이 MRS, XY 이렇게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저걸 나타낼 때 우리가 곱의 미분이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거 그냥 정리하세요. 전개하세요. 떼고 정리하면 풀어버리면 Y가 하나씩 곱해져요. X, Y. 오케이? X가 양쪽에 먼저 곱해지면 X 더하기 그 다음에 2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자는 이게 x로 미분하는 겁니다. x로 미분하면 y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y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y로 미분하면 여기 y 있고 여기 y 있죠. x 플러스 2 얘네들은 x와 2는 y랑 관련 없으니까 상수 취급이에요. 자, 여기서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값들을 집어넣어요. 한계 대체율이 얼마라고? 4가 된다. 그리고 그때 x의 선택이 얼마다? 요걸 얘기하는 거죠. 얘가 14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때 요 y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63이 돼야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그냥 쫙 정리해가지고요. 전개해가지고 그래서 MRS 공식에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요. 등량 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네, 우선 기억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한계 기술 대체율은 두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 비율과 같다. 여러분, 한계 기술 대체율이 MRTS라고 할게요. 노동과 자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MPL, MPK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끝이네. 두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 비율과 같다. 맞죠? 기억 맞고요. 자, 두 생산 요소 사이에 완전 대체가 가능하다면 등량 곡선은 직선이다. 여러분, 등량 곡선은 맞습니다.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우리 생산함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런 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은 AL, BK 요러한 꼴이겠죠. 자, 꼴. 자, 그러면 이거 한계 기술 대체율이 일정하게 되죠. 위에 걸로 해볼까? 이렇게 가면 자, L로 미분하면 A고요. K로 미분하면 B가 되니까 한계 기술 대체율이 일정하여 등량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맞습니다. 간단한 얘기죠. 다음 디귿. 등량 곡선이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되면 요게 바로 뭐예요? 가장 일반적인 콥터글라스 여기 나와 있는 생산 함수인데 이렇게 되는 꼴이죠. 노동의 알파, K의 베타 해도 되고 1-알파 이런 꼴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뭐 기본 강의가 아니니까 이걸 다 설명하긴 그렇고요. MRTS를 계산하게 되면은 노동이고 자본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한계 기술 대체율이 A라고 할게요.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MRTS가 이렇게 있다가 MRTS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 맞는 얘기죠. 자, 이것도 맞아요. 다음 리얼. 자, 콥터글라스 생산함수에서는요. 한계 기술 대체율이 빵이다? 아니요, 여러분. 요거는 암기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계 기술 대체율은 우리 앞에 얘기한 것처럼 직접 구해볼게요. 요걸로 한번 구해볼게요. 이 콥터글라스 생산함수고
1차 동차 형태가 되겠죠. 자, 연습 삼아 MPL로 미분하면 알파가 내려갑니다. L에 하나 빠지고요. K에 1-알파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MPK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K로 미분하면 1-알파 내려가고요. L에 알파, K에 여기서 1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남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1-알파분의 알파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L의 마이너스 1, 여기 알파 주면 여기 마이너스 1 있으니까 L의 마이너스 1은 L분의 1이잖아.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L분의 K 이렇게요. 이게 MRTS고요. 알파가 2분의 1이면 둘 다 지워지니까 L분의 K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됩니다. 한계 기술 대체율이 0 아닙니다. 한계 기술 대체율은요, 우리 알다시피 완전 보완제 같은 L자일 때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등량곡선이 수직이 될 때 그때 무한대고요. 수평이 되면 그때 제로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